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께 기사 하나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요. 왜 소상공인분들이 손실보상을 못 받았고 또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이 기사에 담겨 있어서 제가 오늘의 토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소상공인 분들, 특히 손실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 적게 받으신 분들 그 이유 궁금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코로나로 장사 못했는데 보상금 영원이라니 우리 연합뉴스에서 김희선 기자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자영업자 올리는 손실보상 보상금 정책 납득 못해라는 이제 부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산 영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A씨는 올해 봄부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저녁 식사 후 2차로 오는 손님이 많은데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밤 10시 이후 손님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사실 이제 파리만 날리게 된 상황이었죠. 정부의 방역 조치로 큰 손실을 본 A씨는 이제 손실보상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며칠 뒤 보상 대상 아니라는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례를 남겨주셨죠. 그래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7월부터 9월이죠. 매출액을 토대로 해서 보상액을 산정하고요.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0원일 경우 4월에서 6월 매출을 보게 됩니다. 자, 요런 케이스 있었습니다. 요런 케이스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4월에서 6월 매출을 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A씨의 경우 올해 4월에서 9월 매출액이 0원이어서 폐업으로 이제 간주돼서 받지 못했던 것이 상담 직원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4월에서 6월 매출을 보게 되는데 4월에서 6월 매출액도 0원이었던 거죠. 사실상 정부는 이제 폐업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코로나로 장사를 못했을 뿐인데 가게 월세와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고 부가세 신고까지 다 하셨네요. 매출이 없다고 폐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는 항변을 했는데 사실 이 케이스는 못 봤죠. 지난달 27일부터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보상금이 턱없이 작거나 부당하게 보상 대상을 제외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산정 방식 공문에서 이제는 캡처해서 이제 올린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옵니다. 자, 손실보상금은 정부가 업체별 과세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등을 토대로 산정이 되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올해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보상금이 이제 낮아지거나 아예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별표 5개를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댓글로 주시죠. 손실보상금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죠?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실제보다 이제 높게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무리 해도 나는 이 금액이 아닌데 왜 7월에서 9월 매출액이 높게 잡혔는지 그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올 9월 매출액이 실제 1,000만원인데 손실보상 사이트에 갔더니 1,500만원으로 나왔다더라. 이거 진짜 많으셨죠, 사례. 19년 9월보다 증가했다고 나와서 이제 보상금을 못 받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죠. 자, 세무사도 자기가 확인한 매출액보다 높게 잡혀 있으니 이의 신청하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이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가 계산한 매출액과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서 매출액 차이가 왜 나는 걸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답이 뭐냐면 19년도 부가세 신고 당시의 매출액을 활용해 현금 매출을 반영시키기 때문이라고 중소벤처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해 잘 안 되시죠? 자, 요거 설명드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신용카드 결제 금액, 전자계산서, 그죠? 발급액, 전자세금 계산서죠. 이거는 기사님께서 오타를 내셨네요.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을 더한 인프라 매출액에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매출까지 추산해서 반영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통 제가 그 과세 인프라 매출액 얘기 많이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3대 법적 증빙 영수증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죠. 이게 3대 법적 증빙 영수증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뭘 했다? 현금 매출액까지 추산해서. 근데 그 현금 영수증이 뭐야? 19년도 부가세 신고 당시의 매출액을 기준을 삼아서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불만이 이거예요. 가장 불만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19년도에 장사 잘하신 분들은 더더욱 이제 손해가 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제는 카드 받겠어요? 현금 신고 안 하려고 그러지. 자, 무슨 얘기냐? 자, 공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추가하여 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 매출까지 반영한 후 최종 산출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년도 현금 매출을 간주해서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실제 21년도 7, 8, 9월에 소상공인분들이 매출이 났던 거에서 내가 영수증을 봐도 1,000만원인데 19년도에 현금 매출이 일어났던 그것을 보고 나서 비교한 거예요. 이 사업자가 현금 매출이 이 정도 있었으니 19년도에 그러면 21년도도 현금 매출이 이 정도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추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더 높아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셨던 거, 나는 왜 못 받았어? 나는 왜 매출이 더 늘어났지? 말이 안 되잖아.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뭐래요?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방법론 하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느냐? 방법 1이 나오죠? 자,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증빙서류를 이제는 신청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이에요. 집합금지 영업제한입니다. 그죠? 집합금지야 영업제한이신데 내가 이번에 손실보상금 사이트에 갔는데 나는 안 된대. 포기하지 말라단 얘기예요.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안 된대. 뭐 매출액이 증가됐대. 그래서 나는 이제 조회 대상이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렸죠. 현금 매출이 간주돼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되는 케이스도 상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셔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증빙 정부가 준 매출액 나오죠. 이 매출액과 내가 실제 21년도 뭐 법적 증빙, 뭐 세금 계산서, 카드 매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이거를 더해 보시고요. 금액의 차이가 있다. 더 많이 잡혔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이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가는 겁니다. 확인 보상을 가는 거죠. 지금 확인 보상 가능하거든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해라? 손실보상금 사이트 들어가서 정부가 주는 내가 간주한 내의 7, 8, 9월의 금액을 확인하고 내가 계산했던 것과 다르면 바로 세무사 날인 찍힌 손익계산서 들고 확인 보상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세무사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영세 사업자인 경우 서류 갖추기가 힘들죠. 보상금 받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포기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그 4차 재난지원금도 그랬고요. 5차 재난지원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하겠어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에 매진해야지. 예, 그냥 이건 포기하고 장사에 매진해야지. 이런 분들 계십니다. 뭐 그거는 이제 자유예요, 사실. 그거는 이제 본인들. 저도 오히려 금액이 조금이신 분들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그냥 장사에 매진하시는 것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그 재난지원금 패턴을 봤을 때 일단은 대상이 하나가 들어가야지만 다음 재난지원금이나 다음 보상금 때 유리한 고지에 쓰는 겁니다. 일단 이번에 손실보상 받았으니까 나는, 우리 그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4차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들 대출도 나오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지원금도 나왔고 막 이랬었잖아요. 해당이 됐으니까 그 기준으로 따져갖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손실보상금에 해당이 되시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달려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한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한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서 9월 매출이 실제보다 3배 뻥튀기. 와, 보상금이 턱없이 이제 낮아졌다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싶지만 당장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일단 보상금이라도 소액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소했다고 합니다. 자, 요런 케이스는요 받고 나서 확인 신청 들어가셔도 됩니다. 요런 케이스 일단 받고 나서 확인 신청이나 이의 신청 때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인건비도 나오죠. 이제는 영업 이익이었고요. 자, 인건비 산정과 불만이 많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4대 보험 가입시키지 않죠. 이게 현실이죠.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많이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인건비 반영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이제 인건비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음식점을 운영한 B씨는 사례네요. 나이가 지긋한 직원분들이 본인 스스로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 이게 현실이죠. 이게 그렇지 않나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는데 4대 보험 가입자만 인건비로 인정됐더라 하더라. 자영업자들이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중기부 관계자는요. 자,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죠. 자, 중기부 관계자는 임차료나 인건비 비중은 뭐래요? 업체별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임차료나 인건비 비중이 실제보다 낮거나 0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거나, 여기가 중요하죠. 이게 안 된 겁니다. 임차료를 누락하는 등 세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산정에 동의하진 소상공인들은 또예요,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와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해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세금 신고를 잘못했더라도 이를 바로잡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면 받아줄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는 영세하신 분들은 세무사 날인 찍히는 거 이제 비용이 들죠. 당연히 세무사한테 원래 내가 간편장부였고 기장의 의무가 없는 상황인데 세무사 날인 찍으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나오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장부 기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무사 날인 받으려면 비용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거 너무 영세하신 분들, 그러니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없는 정책이다라고 좀 따끔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분께서 인터뷰 하셨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마디로 너무, 그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자체가, 정책 자체가 별로 이렇게 차가워요. 너무 차갑고 따뜻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된, 한마디로 야, FM적으로는 맞죠. FM적으로는 맞습니다. 다 세금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FM적으로는 법적으로 보면 이제 맞아요. 인건비 신고해야 되겠고요.
4대 보험 안 하면은 그 인건비를 안 쳐주는 거는 뭐 사실 뭐 맞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상 여기 나온 것처럼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분들 그 고용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고용을 일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4대 보험 안 하고 그냥 다 달라나는 분들이 사실 많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그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현실이니까 너무 매몰차다. 그리고 따뜻하지가 않다. 온기가 없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까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매우 좋은 기사라고 봅니다. 이 기사는 매우 좋은 기사고요. 아마 소상공인 분들에게 답답했던 부분이 좀 고민들이 풀렸을 거라고 봐요. 내가 왜 못 받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받을 수 있구나. 확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사 날이 찍힌 손익계산서, 임차료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지급 내역 이런 것들을 사인을 받아서 확인 보상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이미 정부가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대로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급을 큰 무리 없이 할 것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만약에 이런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림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분들 힘내시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께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쉽게 여러분 소화하기 좋게 장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사하는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제가 옆에서 서포트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분들 힘내시고요. 여정 우리 패밀리들 구독자님들 마지막 인사 아시죠? 서로에게 복을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더 성공하십니다. 여러분 더 대박 나실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가족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대박 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